안녕하세요. 성상케미TV입니다. 자, 시황 정리요. 우리가 이제 관심 종목으로 넣어놓으면 좋은 종목들을 매일 찍고 있습니다. 사실 주식이라는 게 내일 올라갈지 떨어질지 우리는 모르죠. 그걸 미리 알 수 있다면 아마 엄청나게 크게 부자가 돼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내일 어떤 종목이 올라갈 건가, 이런 걸 떨어질 건가, 이런 걸 맞추지는 못해도 여러 가지 상황상 이런 종목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면 지금은 아니지만 3, 4일 뒤에 잘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을 갖추기도 합니다. 며칠 전에 급등했다가 눌림목을 줬던 모다이노 칩 종목을 좀 보고 있으면 이 친구가 오늘 상한가를 시연했다라 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1월 5일날 제가 이때 시황 정리를 한번 했어요. 이렇게. 자, 이날 시황 정리를 했습니다. 원체 크게 급등했는데 이 급등한 날 시황 정리를 가장 한 이유가 첫 번째 241선을 기준으로 엄청나게 떨어졌던 종목이 한 번, 두 번, 그리고 세 번째 눌림목을 주고서 대량 거래가 터졌는데 이 앞에 있는 모든 걸 다 돌파하는 대량 거래, 즉 누군가의 개입이 있다고 부른 거죠. 이럴 때 이 종목을 다음날 바로 쫓아가서라는 게 아니라 며칠 기다리면 중요한 눌림목을 주게 되고 11선 자리 같은 날 깨지 않는 선상 아침에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니 이 친구가 깜빡깜빡 거베스가 들어오더니 상한가를 시현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 다시 이런 어떤 종목들을 시황 정리한다는 건 이 종목들이 오늘 올라가서 어떤 뒷북을 친다거나 올라간 종목 지금 미리 알아서 뭐해 이런 게 아니고 어떤 이슈를 갖고 어떻게 올라가는지를 알고 있으면 눌림목을 줬을 때 우리가 중요한 자리를 다시 들어간다면 저렇게 상한가를 포함한 좀 수익을 잘 낼 수 있죠. 주식은 내동매매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죠. 내동매매를 왜 하게 되냐면 미리 준비되지 않거나 준비하지 않고 있는 종목이 순간 급등하게 쫓아가서 하게 되고 바로 물리게 됩니다. 자, 이제 바로 물리게 되면 그때부터 이 종목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 종목이 어떻게 되지? 이 회사 무슨 회사지? 이렇게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시황 정리 후에 반드시 우리가 어떤 종목을 관심 종목을 넣고 왜 올라갔는지, 그리고 어떤 이슈가 있는지 살펴보고 관심 종목에 넣어놨다가 중요한 자리, 꼭 지켜줘야 될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다면 매수를 진행해서 좋은 수익을 누리는 게 맞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로 CMG 제약이 있는데 나노그래핀 적용을 좀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래노스 그래핀 LED 마스크가 출시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그렇지만 CMG 제약 같은 경우는 아직 추세가 우하향이죠. 자, 우리나라 제약바이오주들이 엄청 고전하고 있는데 역시나 예전에 코로나 때만큼 무너져 있는 대바닥권에 있고 다시 한번 음봉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추세는 사실 깔끔하지 않아요. 주봉에서 우주선이 이렇게 훼손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밀리는 이런 상황이 됐고 일봉에서도 역시나 241선 기준으로 웬만큼 많이 떨어져 있죠. 이때 최초에 241선을 깼기 때문에 지금 거래량 없이 계속 무너지고 있죠. 이러면 어느 정도 바닥다지가 필요한데 예전에 지켜주던 3,200원 이런 자리들까지 밀릴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따라서 이런 날 매수하지 말고 금방 말씀드린 대로 모다이노 칩이나 이런 것처럼 바닥에서 이렇게 첫 번째 대량 거래가 들어오는 이런 날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최소한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렇게 21선을 완벽하게 장악해주고 며칠간 지켜주는 이런 모습에서 매수를 해야 올라갑니다. 자,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CMD 제약이 지금 아직은 매수할 때가 아니고 주봉에서도 역시 중기 추세가 돌아나가지 않았으니 일단은 관중에 넣어놓고 있다가 일봉에서 21선 돌파 안착하고 장악해주면 매수, 깨면 바로 손절, 거래량의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매수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돼서 역시나 관중에 넣어놓고 추 흐름을 지켜보는 게 중요합니다. 사마네트웍스 얘기가 좀 있어서 보려고 자, 사마네트웍스가 월봉에서 보면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20개선을 잘 지켜주고 돌아 나갔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이제 강력한 저항선 맞고 떨어지고 있고, 주봉에서는 이제 5선까지 떨어졌는데 이 자리가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일봉에서 21선 자리가 되죠. 앞으로 사마네트웍스 대응할 때는 241선을 깬 자리로 돌아 나간 상태에서 21선 지켜주는 거 여부에 따라서 매수, 지켜주는 매수, 깨면 매도, 그러면 근간에 이렇게 조용하던 주식이 좀 거래량이 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한두 번 정도는 더 급등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이 기준, 즉 내가 어디를 깨면 매수하지 않고 어디를 지켜주면 매수하겠다. 이런 기준을 놓고 봤을 때 21선 기준이 상당히 좀 유효해 보입니다. 오늘 모다이노 칩이 상한가 간 이익은 이거죠. 전기차 진주. 사실 모다이노 칩 저번에 뛸 때도 이것 때문에 올라갔는데 오늘 한 번 더 뉴스가 나온 거고요. 자, 텔레치스에 대한 얘기가 좀 있습니다. 삼성 차량용 반도체 M&A 기대감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텔레칩스를 조금 보면 사실은 위치가 낮지 않아요. 물론 위치가 낮지 않다고 해서 못 올라간다는 건 아니지만 고점에 대한 부담은 있는 거죠. 자, 월봉에서 역대적 최고가가 22,000원이고 즉 2만원까지 와 있습니다. 물론 22,000원대를 뚫어주면 더 올라가겠지만 역사적 최고가죠. 예전에 최고점 21,000원대였는데 자, 이런 친구 대응할 때 쫓아가서 하지 말고
일봉에서 5일선 같은 가격들 기준으로 대응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조금 조심해야 되긴 하는데 순간 급등할 수도 있고 단기 단타 이런 걸 잘 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아 보여도 월봉에서 우리가 어떤 주식을 투자할 때는 말씀드린 대로 이런 자리들 요렇게 그래 요거 먹고 요런 자리들 이렇게 먹고 이렇게 하는 거지 지금의 자리는 낮다고 보기는 힘들기 때문에 물론 단기 단타 잘 하시는 분들은 뭐 30분상 뭐 10선 같은 거 깨지 않으면 그냥 홀딩이야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러신 분들이 아니면 일단 패스에 두었다가 눌림목 줄 때 매수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얼마 전부터 제가 이 중국 베이징 올림픽 디지털 위안화에 관련해서 말씀드렸죠. 지금 위안화를 공식 도입할 거라는 이런 얘기가 있고 비트코인 같은 게 밀리는 게 역시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가상화폐들 12DCA 때문에 요즘 비트코인이 많이 좀 지지부진하죠. 자, 이러한 CBDC 관련주는 제가 얼마 전부터 잘 모아놨었어요. 사실 이러한 CBDC 관련주는 몇 개가 있는데 자, 며칠 전에 1월 6일 날 시황정 내는 거죠. 한네트, KCT, 한국전자금융, 푸른기술, KCS, 파버나인 이렇게가 있습니다. 한네트가 대장주죠. 마찬가지로 월봉 해석도 꽤 높아요. 근데 가장 강력한 저항선이 이렇게 만원대가 되는데 일단 만원대 돌파 여부를 보고 좀 보는 게 좋고 일봉에서도 지금 이제 3일째 상한가에 3일째 좀 흔들리고 있는데 벌써 여기서부터 보면 한 거의 50% 이상 올라갔기 때문에 눌림목 주거나 241선 기준 대응이 좋아 보이고 이렇다면 뭐 내일 또 날라간다 해도 사실 붙잡기에는 좀 단기 단타 잘 하시는 분들이 좋고 자 KCT 같은 경우도 이게 저항선이 하나 있죠. 8,900원대 잘 올라가고 있긴 한데 역시 일봉에서 볼 때도 좀 5일선 같은 가격 기준 그러니까 본인만의 어떤 좀 정확한 이 손절 라인이 있는 게 좋죠. 난 5일선 깨지 않는 홀딩, 깨면 매도, 뭐 이렇게 5일선 근처 매수. 사실 제가 생각하는 건 이런 친구들이 이제 이슈가 사실은 KCT 같은 종목들 차트가 좋아요. 241선 깨놓고 꾸준히 이렇게 좀 매집이 이루어졌고 조용하게 다시 한번 대량 거래가 빵 터졌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은 더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은 확실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어디서 매수할 건가 중요하겠죠. 이렇게 5일선 근처 또는 240선 찍고 돌아나갈 때 이럴 때 매수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이런 거에 비해서 한국전자금융이 아직 크게 급등하지 않았는데 월봉의 추가 굉장히 낮죠. 이런 친구들이 급등하게 됐을 때 60개월선 가격인 8,900원대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고 자, 주봉에서 보면 턴을 해놨습니다. 추세 턴이 이루어진 거죠. 20주선 위에 있고 일봉에서 보면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제의 음봉이 좋은 매수 타임이라고 그랬죠. 또한 오늘 같은 날 5일선만 잘 지켜준 매수인데 잘 지켜주고 있고 오늘도 역시 오늘같이 시장이 안 좋은 날에도 잘 올라갔죠. 2.41%대. 자, 내일 같은 날 다시 음봉으로 떨어져서 5일선 지켜준다거나 자리만 잘 잡고 있어 한번 딱 그게 급등할 수 있습니다. 매집봉 들어오고 있죠. 241선 이때 깼고 충분한 매집이 이루어진 다음에 매집봉이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터지고 있기 때문에 추후 이런 매집 세력에 의해서 다시 한번 급등할 수 있는 이런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전자금융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관중에 좀 넣어놓는 게 중요하고 자, 푸른기술이 제법 많이 밀렸는데 월봉에서 보면 바닥 가격이죠. 굉장히 낮은 가격이에요. 딱 맞고 떨어질 20개선 맞고 떨어졌고 주봉에서는 20주선 저번주에 돌파해놨으면 좋은데 저항선을 맞고 떨어졌습니다. 자, 일봉에서는 21선에 가까스로 붙어 있는데 내일 같은 날 21선 깨지 않고 뛰면 역시나 똑같이 241선 기준으로 많이 깨져 있죠. 많이 깨져 있고 눌림목 주고 돌아나가는 거기 때문에 21선 기준으로 잘 대응하면 충분히 크게 급등할 수 있으니까 푸른 기술 또한 관심권에 두시는 게 좋습니다. KCS 같은 경우도 사실 이 가상화폐 관련주긴 한데 여기서 말하는 가상화폐는 이제 비트코인 이런 게 아니라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CBDC 얘기하는 거고 8,600원대가 중요한 이제 그 첫 번째 저항선이 돼요. 자, 이 주봉에서 보면 20주선까지 완벽히 뚫어놨기 때문에 추세 턴이 이루어졌고 일봉에서 봤을 때 이날께 급등했죠. 거의 상한가 근처 18% 갔다가 눌림목 졌는데 이런 친구들이 바로 이렇게 241선을 지켜줄 때 우리가 잘 보고 있다가 매수해주면 역시나 이렇게 조용하던 종목이 엄청난 대량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크게 급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KCS 같은 종목은 반드시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추후에 밀렸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매수해 볼 만한 이런 좋은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죠. 파버나인도 마찬가지로 가상화폐 CBDC 관련주인데 월봉에서 5개월선 위에 올라탔고 주봉에서도 20주선 위에 잘 안착하고 있습니다. 일봉에서는 시장이 좀 안 좋아서 밀리긴 했는데 앞으로도 역시나
이 친구도 241선 밑에서 엄청나게 지금 미리 밑에 밀려온 거죠. 낮은 가격, 굉장히 낮은 가격 속에 누군가 매집봉이 빵 터졌고 다시 꾸준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도 매집 과정이라고 보면 눌림목 졌을 때 21선의 이런 자리들은 오히려 우리한테 좋은 매수 타이밍이 되고 베이징 올림픽 되기 전에 저런 기사들이 한 번 더 뜬다면 다시 한번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꼼꼼히 우리가 관심 정보에 넣어놓고 두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CBDC 관련 외에도 이제 오늘 특징주로 있는 게 이제 제일약품이 있는데, 자, 이렇게 화이자가 이제 3월 오미크론 백신을 개발할 수 있다는 전망에 제일약품이라든가 이제 화이자 관련주이 좀 좋았죠. 이런 화이자 관련주는 조금 꼼꼼히 볼 필요가 있는데, 자, 제일약품의 주가는 월봉에서 대바닥권에 있죠. 이렇게 올랐다가 굉장히 크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돌아갈 만한 위치에 있기도 하고, 주봉에서 보면 지금 추세 턴을 해놨는데, 아직 완벽하게 자리 잡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일봉에서 보면 241선은 아예 돌파 못하고 있죠. 이때부터 계속 떨어지고 있고 완전 대바닥권에 있습니다. 그런데 근간에 지금 매수가 자꾸 들어오고 있죠. 자, 이 매수 들어온 자리가 월봉에서 높은 데가 아니라 낮은 데란 얘기죠. 일봉에서 보면 오늘 21선을 회복해줬기 때문에 21선을 깨지 않는 선상에서 대응해 보는 게 사실은 굉장히 좋고, 내일 우리나라 증시 여부에 좀 따라 달렸겠지만 어쨌거나 지금 상황은 이런 매집봉들, 즉 대량 거래가 터진 거에 의해서 다시 한번 급등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이런 KPX 생명과학 같은 경우도 이렇게 화이자 관련주로 제일 잘 연결되어 있죠. 자, 저번 달에 20개월선까지 완벽하게 올려놓고 이번 달도 20개월선 위에 있기 때문에 상황이 좋고, 주봉에서 보면 5선 위에 완벽하게 자리 잡고 있죠. 자, 이 상황 속에서 일봉에서 봤을 때 240을 찍는 이 자리가 제일 좋은 매수 타이밍이었는데 오늘 5일선이 올라탔습니다. 내일 같은 날 살짝 밀렸을 때 5일선 자리 깨지 않는 게 중요하고, 역시나 241선을 잘 지켜주면 물론 이때 상한가를 가고 또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약간 부담은 좀 돼요. 자리가 좀 높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깨지 않아야 될, 즉 월봉에서 20개월선 가격이 9,247원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만 이탈하지 않고 이렇게 일봉에서 21선만 잘 지켜주면 다시 한번 급등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바이오도 이렇게 화이자 관련으로 잘 연결되어 있죠. 자, 장기적인 추세를 유지해주는 20개월선 위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위험한데 일단 4,200원대가 되고 지켜주고 있고, 주봉에선 옆으로 가고 있죠. 일봉에서는 지금 대바닥권에 있다가 이렇게 지금 이때죠. 이때 240선 깨서 이렇게 돌아 나가고 이때 이제 대량거래 터지고 돌아 나가는 분위기라 사실 이런 친구들 대응할 때 이 240선 깨지 않는 게 중요해요. 깨지 않는 게 중요하고, 일단 돌파했으면 깨지 않아야 되는데 깼기 때문에 무너졌죠. 따라서 지금 예전 바닥까지 들어와 있기 때문에 5일선 같은 자리들 잘하면 다시 한번 뛸 수 있고, 특히 대응할 때 20개월 선이 4,280원대 요 가격대를 잘 기억하고 계시다가 요 자리 깨지 않는 한 매수, 그럼 다시 한번 뛸 수 있어요. 당연히 깨면 무조건 손절해야 됩니다. 20개월 선을 깬다는 얘기는 장기적인 추세가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이 점은 꼭 조심해야 되고요. 일단 일봉상적으로는 단기적인 바닥권에 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뛸 수 있는 자, 이런 상황이 되기도 하죠. 화이자 관련주는 제일약품, KPS명, 우리바이오 이렇게는 원체 이제 화이자 관련 변동 거의 크긴 한데, 일봉에서 보면 이제 이 KPS명과학 같은 경우는 상한가 가고 싶다 또 상한가 이제 높은 수익률이 이제 며칠 만에 나왔기 때문에 조금 위험하긴 해도 대장주기라 또 빠르기도 하죠. 그렇죠. 제일약품 같은 경우엔 월봉에서 대바닥권인데다가 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5선 20선 근처에 있습니다. 따라서 일봉에서 21선 깨지 않으면 다시 한번 크게 뛸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제일약품 정도를 꼼꼼하게 보시는 게 화이자 관련주들 중에서는 나을 것 같고, 사실 화이자 관련해서 대장주는 KPX 생명과학이 맞아요. 맞기 때문에 원래 대장주가 제일 빠르긴 해서, 하지만 높이 많이 올라왔다는 얘기는 그만큼 빨리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철저하게 손절 라인 잡고 이렇게 대응하는 게 제일 좋아 보입니다. 자, 오늘 2,500개가 넘는 종목 중에 올라간 종목이 500개도 안 되고 다 떨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좋은 자리, 좋은 위치에 오는 종목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동안 제가 전 영상에서도 어떤 종목들이 이런 데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자리들이 딱 그런 자리들까지 떨어져 있는 종목들이 많은데, 이런 종목들이 지수가 살아나거나 그럴 때 반드시 빠르게 돌아나갈 수 있는 좋은 또 상황이 되죠. 즉 쫓아가서 하는 내동매매만 아니면 좋은 주식, 좋은 위치에 살 수 있으니까 항상 시황 정리를 통해서 우리가 어느 종목을 어디에서 매수할 건가를 결정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도 많이 고생하셨고요. 내일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